2014년 미국 험난한 산악지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한 남자. Way out there by the mountains at the very end of this valley.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한 동굴이었습니다. 입구가 M 모양이라서 붙여진 M 동굴.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실종되어 어디에도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지 탐험가로 알려진 남자 케니 비치. 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낮과 밤이 화려한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인적도 없는 모하미 사막. 이곳은 해발 1000m에서 2000m에 이르는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가 마르면서 형성된 천년 염전, 바람이 만든 모래 언덕, 협곡,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천혜의 자연 환경인 이곳에 출입이 금지된 곳이 있다는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인적도 없고 아무도 안 사는 이곳에서 밤마다 의문의 갱음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발광물질이 자주 목격되는데, 이것은 흡사, 미확인 물체 UFO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곳에서 비밀스러운 연구가 진행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오래전에 말라버린 사막의 호수안. 특별한 비밀이 존재할 것 같은 이곳은 전미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장소 51구역입니다. 이곳은 외부의 접근을 극도로 꺼리는 듯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는 감시 드론이 상시 대기 중이죠. 땅속에는 동작 감지 센서가 묻혀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 지하, 공중에까지 철통같이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지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그룹레이트 도로. 이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은 자기 차량 센서로 감시받게 됩니다. 자기 센서에서 전달된 전기 신호를 토대로 차량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빠르게 접근하는지 등을 알 수 있죠. 그래도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주황색의 말뚝이 나옵니다. 울타리는 없지만 여기서부터가 51구역이죠. 곳곳엔 감시 카메라와 빨간색의 접근 금지 경고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 지점을 넘어가지 마시오. 승인된 인원 외에 출입 금지입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 촬영은 불법이며 접근 시 모든 물품이 수색, 압류될 수 있고 위반 시 총기 및 무력이 사용됩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거나 접근을 한다면 어디선가 흰색 트럭을 탄 총으로 무장한 보안 요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즉시 해거를 요구하는데, 만약 불복종을 할 경우 체포되고 불응하거나 저항, 도주 시 사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끔찍한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2019년 1월 라스베이거스 북쪽 검문소를 통해 51구역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레이더망에 걸린 그 남자, 추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살됩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였죠. 그렇다면 항공에서는 진입이 가능할까요? 51구역은 미국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비행 제한 구역 중 하나이며 허가받지 않는 비행 물체가 접근할 경우 F-16의 추격을 받고 격추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어떤 사람도 출입할 수 없는 51구역. 도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길래 미정부는 이렇게 보안에 애를 쓸까요? 이곳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1급 비밀 군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공군시설로 지도상 좌표에 따라 51구역이라고 불립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서울시의 9배에 육박한 면적에 덩그러니 7개의 활주로와 25개가 넘는 병납고만 보입니다. 생각보다 간소하고 황량하기까지 한 51구역. 주요 시설들은 지하에 있다고 추정되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군시설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입니다. 이곳은 정부의 어느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구역. 수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1급 군사시설을 지키는 경비 요원들은 미합중국 공군 소속이 아니고 국가에서 고용한 외부 사설업체 요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간인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심지어 내부 경비와 인력 채용에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시설의 중요한 부분까지 외부 인력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 51구역에 주기적으로 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빨간색 띠를 두르고 로고가 없는 보잉 737기. 이 여객기는 51구역에서 220km 떨어진 라스베이거스 국제공항에서 이륙합니다. 코드명 골드코스트. 공항의 서쪽에 있는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개인 터미널을 통해 비밀리에 50일 근무자들을 출퇴근시키죠. 그런데 탑승객들을 살펴보면 군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치고 상당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륙하는 이 여객기를 자넷이라고 불리는데 존재하지 않는 평범한 터미널의 약자입니다. 또 비행기에는 꼬리 번호를 제외하고 어떠한 로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자넷이 사설 항공기라는 것이죠. 그 소유주는 51구역의 외부 보안업체 EGNG입니다. 도대체 51구역은 어떤 곳이길래 출퇴근이 자넷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또 보안을 책임지는 EGNG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51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대 미 대통령들은 1년마다 비밀 유지에 서명을 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국가의 보안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요? 미 정부는 무엇을 감추고 있으며 누굴 보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원인이 비밀스러운 연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51구역은 지구에 추락한 UFO, 즉 로스웰 사건과 관련 있는 곳이며 사건 당시 잔해를 회수해서 보관 연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한 측에서는 그레이라고 불리는 외계인들이랑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군 작전 시설로 위장되어 있을 뿐 실상은 미 정부가 협상을 통해 외계인에게 빌려준 지역이며 미 정부는 외계인들이 인간을 이용한 각종 실험을 묵인한 대가로 그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51구역에 폭로자가 나타났습니다. WorkNap Eyewitness News 8. 1989년 11월 10일 라스베이거스 카라스 TV에서 반영된 UFO 최고의 증거라는 프로그램. A local scientist who says he worked at Groom Lake and saw the saucers joins us in tonight's interview. Exactly what's going on up there? Well, there's several, actually 9
flying saucers, flying discs that are out there of extraterrestrial origin, and they're being test flown and basically just analyzed. 그는 51구역에 UFO가 있다고 폭로합니다. You say there's 9 saucers. How are those tests going? Oh, well, some of them are 100% intact and operate perfectly. The other ones are being taken apart. I was involved mainly in propulsion and the power source. Our government have made them as opposed to getting them from some alien beings. Totally impossible. The propulsion system is a gravity propulsion system. The power source is an antimatter reactor. This technology does not exist at all. 51구역에서는 외계 비행 물체와 반물질 반응로 등 현 인류에 존재하지 않는 외계의 다수 기술을 분석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폭로자의 정체는 뭘까요? His real name is Robert Lazar. 그의 이름은 밥 라자르. 캘리포니아 공대와 MIT에서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한 뒤 로스앨보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88년 12월부터 1989년 4월까지 네바다주 51구역 4지구 지하기지에서 외계 비행물체의 분석 조사와 그 원료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런데 밥 라자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와 MIT를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밥 라자르. 하지만 해당 학교 어디에서도 밥 라자르의 논문과 졸업 앨범 등 졸업생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가 근무했다는 로스앨모스 국립연구소 또한 밥 라자르의 재직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 라자르, 그의 주장은 거짓일까요? 밥 라자르는 그 이유가 미 정부에서 학력과 경력 등 관련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1982년에 발행된 로스앨보스 신문에서 밥 라자르에 대한 관련 기사가 발견됩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면 밥 라자르가 로스앨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학자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로스앨보스 연구소에서 입수한 1982년 재직자의 전화 기록부에는 밥 라자르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재직자로서 기록은 삭제되었지만 차마 전화번호부까지는 지울 수 없었던 거죠. 해당 기사와 사내 전화번호부는 밥 라자르가 로스앨보스 연구소의 물리학자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입니다. 로스앨보스 국립연구소는 1943년에 설립된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입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로 세계 최초 핵폭탄을 개발한 곳으로 국가안보, 우주탐사, 나노기술, 슈퍼컴퓨터 등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자 이스펙은 밥 라자르의 학력과 경력을 입증하는 셈이죠. Well, you said you were referred to getting into trouble. Have you had some repercussions already? Yeah, I've been threatened with being charged with espionage. I've had my life threatened by them, my wife's life threatened by them, and 밥 라자르는 신변의 위협을 받았으며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에 언론의 51구역에 대해 폭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공개한 51구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밥 라자르가 일했다는 4지구. 그는 4지구의 특정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미약인 물체의 비행 시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UFO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그곳은 존재했습니다. 사지구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the interesting thing is when you walk into the facility or even to leave, I was told that it has to do something where it measures the bright light measures the bones in your finger. They're unique to each. 사지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손을 스캔하여 손가락뼈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구역에 존재한다는 UFO. 사지구에서 밤 라자르는 UFO의 동력원과 추진 계통의 원리를 연구했고 그 당시의 기술과 물질로 복제하는 연구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UFO는 연료를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 아닌 밤 물질 반응로가 UFO 주변에 인공적인 중력장을 만들어 시공간을 뒤틀고 구부려서 목적지까지 비행을 한다고 말합니다. 밤 라자르가 공개한 UFO는 어떤 모습일까요? It's the thing I termed the sport model. Underneath this floor, there are three large cylindrical devices. These are on mounts that allow them to completely swivel up to 180 degrees and in 360-degree rotation. Directly above each one is a small rectangular object, and these are the gravity amplifiers themselves. Looking down from the top, you'd have the center. In the very center, there's a small reactor. Surrounding this, in three equally spaced areas, are the amplifiers. So this is looking at it sideways, this is looking at it down from the top. And under these amplifiers, underneath, the floor below, are the gravity emitters. 그는 UFO의 동력 원료로 자체적으로 중력장을 생성하는 화학기호 115번 원소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죠.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각종 원소의 번호는 그 물질이 가진 양성자의 수에 따라 매겨지는데 1989년 당시 원소 주기율표의 원소는 109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미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115번 원소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115번의 정식 명칭은 모스코뷴. 이 물질은 강한 방사능을 지니며 합성 후 겨우 0.65초 만에 붕괴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사원에 오래 존재하기 힘드는데 밤 라자르가 근무한 사지구에는 UFO에서 회수한 동전 두께의 원소 번호 115번이 약 200kg 정도 있었으며 매우 안정적인 고체 형태라고 했습니다. 밤 라자르는 이 원료를 연구 진행했으나 당시에 지구 기술로는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115번 원소는 키 위험한 물질로 밤 라자르의 전임자가 무리하게 반응로에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폭발로 사망했고 밤 라자르는 그 후임으로 이곳에 갔다고 합니다. Word of this, do you expect people to believe it? No, I'm not going to change anyone's mind. That's not my intention. I'm just relaying the experience, the job that I went through. It is a fantastic thing. It's a fantastic story. 밤 라자르의 주장은 30년 동안 일관성이 있었고 매우 디테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한 51구역의 실체는 사실일까요? 마침내 오랜 침묵으로 일관하는 미 정부가 처음으로 51구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2013년 8월 15일 CIA는 355페이지의 기밀 문서를 공개하며 60년 만에 51구역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구름 레이크라는 건조한 호수 바닥에 세워진 51구역. 보고서에 따르면 CIA는 1급 비밀 프로젝트 아쿠아톤을 위해 51구역을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아쿠아톤은 U2 정찰기의 냉전시대 암호명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정찰기는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방어망 밖을 비행하면서 정찰하는 정찰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기 51구역에서 U2 정찰기를 만들고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U2 정찰기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5,000km 이상을 비행하며 20km 이상의 성층권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정탐합니다. 첩보 활동을 벌였던 U2 정찰기의 실험 장소 외에 스텔스기, 옥스카드, SR-71, 블랙버드, F-117, 나이크호트를 비롯한 미국 공군의 여러 첨단 기체를 연구 테스트했습니다. 당시 냉전 상황을 생각한다면 각종 첨단 신무기와
첩보용 정찰기에 대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끝까지 51구역에 대해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정부가 51구역을 숨기기 위한 기만 전술이라고 주장합니다. 미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극히 일부이며 현재까지도 출입은 철저하게 통제돼 공개되지 않는 51구역.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51구역.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구역은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